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류마티스 내과 스창입니다. 오늘은 루푸스 신염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푸스 신염은 신장의 염증에 의해서 소변에 거품이 주로 생기게 되는데, 증상으로는 이제 밤에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몸이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이런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루푸스 신염을 초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소변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루푸스 신염이 생기면 신장 기능이 나빠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그래서 루푸스 신염이 있는 것 자체는 심장의 염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장염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신장이 파괴가 되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 신부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신부전이 생기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 이런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루푸스 신염이 생겼을 때 제대로 치료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루푸스의 신염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푸스 신염이 있는 환자에서 저희가 이제 혈액이나 이런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루푸스 신염하고 관련이 있는 검사로는 항 DNA 항체가 있습니다. 이런 항 DNA 항체가 증가하게 되면 루푸스 신염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보체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보체가 떨어지게 되면 루푸스 신염의 악화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루푸스 신염에 의해서 신장 기능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크레아티닌을 검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크레아티닌도 신장 기능이 한 40% 이상 감소해야 증가하기 때문에 크레아티닌이 정상이라 그래서 신장 기능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루푸스 신염이 있을 때 빈혈도 같이 동반될 수 있고 콜레스테롤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루푸스 신염이 있는 환자분에서는 이런 검사를 통해서 루푸스 신염이 악화되는지 또 신장 기능이 어떤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루푸스 신염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소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소변 검사는 소변 내에 담백 성분이 나오는지 적혈구, 백혈구가 나오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소변에 배출되는 담백의 성분은 1 포지티브, 2 포지티브, 3 포지티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정확한 담백의 양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변의 담백료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소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24시간 소변은 정확하긴 한데 문제는 검사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4시간 내내 소변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24시간의 소변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면 오히려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변 담백 크레아티닌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검사의 장점은 아주 검사가 간단하고 한 번 검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신선한 중간요로서 이런 소변 담백 크레아틴 검사를 하면 24시간 소변하고 거의 필적할 만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 24시간 소변은 하지 않고 소변 담백 크레아티닌 검사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소변에 담백료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신장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에 의해서 심장이 파괴가 돼서 이런 소변에 담백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장에 염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우리가 담백료를 보면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루푸스 신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신장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A 슬라이드에 이렇게 초음파로 보면서 C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보면 이 화살표로 보이는 부분이 바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늘로 신장의 조직을 일부를 뽑아내서 D에서 보던 것처럼 이렇게 조직 검사 샘플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E에서 보듯이 이 샘플을 현미경 슬라이드로 봤을 때 조직의 염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루푸스 신염의 조직 검사에서 조직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스 1에서 클래스 5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클래스 1은 거의 정상에 가까운 걸 이야기를 하고요. 클래스 2는 약간의 염증이 있는데 대부분은 심하지 않아서 고용량 스테로이드의 치료를 요하지 않고 AC 이니비터라든지 혈압을 충분히 조절하는 걸로 단백뇨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클래스 3, 4, 5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만성신부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형, 4형 이런 루푸스 신염을 우리가 정식성 루푸스 신염이라 그러는데 이때는 강력한 면역 치료를 요합니다. 이런 강력한 면역 치료라는 것은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뿐만 아니라 면역 억제제를 치료해서 이런 정식성 루푸스 신염의 염증을 충분히 조절을 해야지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4형 신부전은 가장 흔하고 또 가장 염증이 심하고 가장 재발을 잘 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게 4형 루푸스 신염입니다. 그리고 이런 4형 루푸스 신염은 재발을 잘 하기 때문에 치료도 다른 루푸스 신염보다 더 오래 해서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형 루푸스 신염은 루푸스 신염의 한 15%를 차지하는데 이런 정식성 3형, 4형과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5형 루푸스 신염만 있는 경우에는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게 정식성 신염에 비해서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식성 신염은 한 40%가 만성신부전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5형 루푸스 신염인 경우는 한 20% 정도가 루푸스 신염으로 가기 때문에 만성신부전으로 진행은 낫지만 신증후군을 동반해서 단백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많이 붓거나 혈전증이 생기거나 이런 부작용을 생기게 하는 질환이 5형 루푸스 신염입니다. 이런 루푸스 신염의 치료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1940년대 이제 하이드록시클로킨이 루푸스에 사용이 돼서 이런 하이드록시클로킨은 루푸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또 합병증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루푸스 신염이 있을 때도 하이드록시클로킨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1950년대에 스테로이드가 개발되면서 루푸스 신염의 치료가 발전이 있었고 하지만 스테로이드로도 만성신부전을 막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이제 신장 투석이 되면서 루푸스 신염 환자의 생존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런 투석이 되지 않을 때는 만성신부전으로 사망하는 수가 많았는데 이런 투석으로 루푸스 신염 때문에 이제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가 나오면서 루푸스 신염에서 스테로이드만 사용했을 때의 치료 효과를 급격히 올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성신부전으로 가는 위험도를 줄이고 이런 치료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쓰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오면서 새로운 면역 억제제로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이라든지 테클로리무스라는 약제가 쓰이면서 루푸스 치료가 더 발전하게 됐고 2010년제부터는 생물학적 제제로 B세를 타겟하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으며 반갑게도 이틀 전에 12월 16일 날 미국 FDA에서 이제 루푸스 신염 새로운 치료제가 어프로브를 받았는데 이제 벨리무맵이라는 게 어프로브를 받았는데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록시클로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루푸스로 진단된 환자는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루푸스 환자에서 이걸 쓰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치료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하이드록시클로킨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작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루푸스 환자는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피로, 피부 증상, 관절염, 신염 모두의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이런 하이드록시클로킨이 염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줄여서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장기 손상을 줄여서 루푸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약제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약도 루푸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약이 없었는데 하이드록시클로킨은 장기적으로 복용한 환자에서 복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약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임신 중에서도 안전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루푸스 환자가 젊은 여성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임신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임신이 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이제 루푸스가 악화될 위험성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악화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루푸스 임신에서도 반드시 사용해야 될 약제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어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도 부작용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망막병증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물게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권장량을 사용하면 거의 생기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땐 생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4, 5년 사용한 경우에는 눈에서 이런 이상이 있는지를 체크해서 없으면 계속 쓰고, 있으면 또 초기에 끊으면 또 회복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피부 착색이라든지 위장 증상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약제가 스테로이드인데요. 스테로이드는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또 염증을 빨리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특히 뭐 루푸스뿐만 아니라 모든 면역 질환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염증 조절에 매우 효과적인 약이고, 다양한 약제가 있어서 솔론도, 메칠론, 켈코트, 트리암시놀론 이런 약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의 단점은 이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체중이 증가된다든지 복부 비만,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높여서 또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높이고, 녹내장, 백내장, 골다공증 뭐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게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 감염을 증가시키고, 또 이런 스테로이드의 단점 중 하나가 이제 피부를 위축시키고 달 모양의 얼굴이 생기게 되는데, 특히 이런 루푸스 환자들이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먹었을 때 얼굴의 모양이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치료하는데 굉장히 큰 단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루푸스 신염의 치료에서 스테로이드를 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할 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상태나 그런 걸 잘 상응해서 적절히 사용하고,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서 염증을 빨리 줄여서 스테로이드 용량을 빨리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루푸스 신염 치료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약제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인데요. 루푸스의 심한 루푸스에서 주된 치료제고, 루푸스 신염, 뭐 중추신경 루푸스, 뭐 폐출혈, 혈관염 이런 데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부작용이 구토나 구역, 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또 혈구 수치도 감소되고 감염이 증가되고,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생식 기능의 감소입니다. 특히 이제 젊은 가임 여성이기 때문에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사용했을 때 생식 기능이 감소가 돼서 이제 불임이 온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고, 아주 심한 정말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광염과 방광암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건 잘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적절한 치료로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발된 마이크로페놀레이트 모페틸이 한 1990년대부터 사용이 되었는데요. 처음 개발은 신이식 환자에서 면역 억제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퓨린 합성 억제제로서 T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서 루푸스 신염 치료에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와 동등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장점은 생식 기능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페놀레이트 모페틸을 가임 여성의 루푸스 신염인 경우는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임신 중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이크로페놀레이트 모페틸을 사용해서 신염이 좋아진 경우에는 임신 전에 중단하고 임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작용으로는 크지는 않은데 설사가 조금 문제가 되고 면역 억제제 때문에 감염 이런 걸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약제는 셀셉트나 마이렙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약제는 이제 테클리무스, 일본에서 개발된 약인데요. 이 약도 마찬가지로 장기 이식을 위해서 개발을 한 면역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루푸스 신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단백뇨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어서 O형 루푸스 신염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부작용은 적은데 혈압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혈압은 잘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타크루무스도 마찬가지로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제재로 벨리무맵이라는 약은 블리스를 억제해서 비림프구의 정식을 감소시키는 약제입니다. 3상 임상 연구에서 효과가 있어서 2011년에 미국 FDA, 2014년에 한국 식약처에서 어프루블, 그러니까 사용이 인정이 된 약제입니다. 그렇지만 고가에서 보험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벨리무맵이 보험급여 인정을 받게 돼서 아마 내년 2월부터인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루푸스 신염의 임상 연구 효과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2020년 12월 16일 그저께죠. 미국 FDA에서 루푸스 신염 치료제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루푸스 신염에는 이제 이런 루푸스 신염의 염증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염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혈압이 중요하고 이 혈압은 루푸스 신염이 있으면 신염 때문에 합병증으로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혈압이 올라가면 또 신염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악순환을 돌게 되기 때문에 혈압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압을 잘 조절하면 단백뇨를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루푸스 신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게 안지오텐신 ARB라고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라크라든지 AC 이니비터를 사용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루푸스 신염에 의해서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지혈증이 생겼을 때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고지혈증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다른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면 이 젊은 여성에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이타민 D 보충도 꼭 해야 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루푸스 신염에서 이런 면역 억제 치료뿐만 아니라 이런 고혈압, 고지혈증, 바이타민 D를 충분히 쓰면서 치료를 하면 우리가 만성신부전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오늘 강의 드린 걸 요약을 하면 루푸스 신염의 증상은 소변에 거품이 나고 몸이 붓는 것이 주 증상인데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푸스 환자는 소변 검사를 매번 단백뇨로 확인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단백뇨가 확인이 되면 우리가 루푸스 신염에 따라서 치료의 강도라든지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신장 조직 검사를 해서 신장의 염증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로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